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축산업을 하겠다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돼지 뚠물을 바쳐라 라는 소식에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금 최대의 강추위에 북한 곳곳에서 동복 도둑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돼지 뚠물 바쳐라.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 당국은 식량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축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 지방마다 다양한 방법을 택하는데 최근 함경북도 주민들은 돼지 뚠물을 바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을 터뜨리며 하다 돼지 뚠물까지 바쳐야 하나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풀 먹는 짐승을 많이 길러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것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또한 추진하고 있는 축산 정책입니다. 배합 사료가 따로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땅에서 나는 풀로만 키우는 소, 염소, 토끼를 키울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부수입을 위해 토끼, 돼지 등을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북한 당국이 축산업에 대해 부쩍 떠들고 다니며 있다라며 청진시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격적이게도 돼지 뚠물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돼지 뚠물은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 뚠물과 돼지 모기가 되는 잔반 등 음식물 찌꺼기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소식통은 지난 11월부터 청진시에서 매 가정에 쌀 씻은 물과 남은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 바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라며 뚠물을 바치는 날짜는 일주일에 한 번, 각 인민반 동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바치는 돼지 뚠물은 축산협동조합이 가져간다라며 한 번에 바치는 뚠물 양은 반 바게트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돼지 뚠물 바치는 날에는 동사무소에 뚠물통을 실은 소 달구지가 온다라며 각 인민반 세대 명단을 가진 축산협동 직원이 뚠물을 낸 것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먹을 것 자체가 충분하지 않으니 음식 찌꺼기가 거의 안 생긴다라며 어떤 집들은 양을 채우기 위해 조금 모은 뚠물에 맹물을 섞기도 한다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생활이 괜찮은 집은 상관없겠지만 사람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집은 매주 반 바게트에 뚠물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라며 이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이나 돼지가 있는 경우 집에서 키우는 짐승 먹이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축산협동조합에까지 돼지 뚠물을 바쳐야 해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소속된 축산협동조합은 흔히 가두협동조합으로 불립니다. 가두여성, 주부들로 구성된 작은 농장으로 돼지, 닭 등을 자체로 키워 시장에 팔아 수입을 얻는 행태입니다. 하지만 축산협동에서 키운 짐승은 조합원인 가두 여성들이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양시 건설, 인민군대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공짜로 나가는 경우가 전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현지 소식통은 길주군에서도 주민들이 매주 1회 돼지 뚠물을 바치는데 주민들이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매달 인민반별로 돼지 뚠물을 바친 횟수와 질에 대한 총화도 하지만
주민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며 북한 당국의 지시가 떨어졌으니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 가정에서 음식 찌꺼기가 거의 안 나오고 특히 목다 남은 염작무가 돼지 뜬물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 축산협동조합 돼지가 염떡에 올라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 소식통은 전문으로 돼지를 키우는 집에 뜬물을 받아주면 그 집에서 인사로 사례로 가끔 식량을 주거나 돼지를 잡으면 고기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라며 그러니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축산협동에 돼지 뜬물을 바치는 걸 좋아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지금까지 자갈, 모래, 거름 등 별의 별것을 다 바쳤는데 이젠 돼지 뜬물까지 바쳐야 하는 세상이 됐다라며 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 좋지만 제발 주민들을 이제는 그만 덜 볶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이 강추위에 북한에서 곳곳에서 동복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추위가 다가오는 속에 북한 곳곳에서 겨울용 겉옷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또 황해남도 소식통은 요새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속에 도둑들이 집집마다 동복, 패딩을 죄다 훔쳐가고 있다라며 지난달 말 회령시에서는 한 주민이 날씨가 좋아 작년에 입었던 동복과 세타, 스웨터를 빨래에 널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빨래가 다 없어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민은 새 것도 아니고 낡은 동복이라 훔쳐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널어놓았는데 잠깐 사이 물기가 채 빠지기도 전에 동복을 도둑맞은 일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비루스 때는 도둑들이 지금처럼 성행하지 않았는데 지역 간 이동이 어느 정도 풀리니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동복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훔칠 정도고 집에 사람이 있어도 도둑들이 어느 틈에 동복을 훔쳐가는지 재간이 보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둑들도 다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겨울에 입을 동복을 도둑 맞으니 속상하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강추위, 그야말로 동복은 월동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제난, 식량난으로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도둑질로 동복을 마련하거나 훔친 동복을 팔아 넘겨 돈벌이를 하는 사례가 북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소식통은 중고 동복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누구의 옷인지 알면서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아예 껍데기를 벗기고 섬으로 다른 옷을 만들어 되팔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고 동복을 구매하는 사람이 도둑에게서 아는 사람의 옷을 넘겨받으면 원래 주인에게 넘겨받을 때 낸 만큼의 돈을 받고 다시 옷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동복을 도둑맞은 주민들은 올해 겨울에 가을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500위엔 한화 약 9만원이면 좋은 동복을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동복 가격이 1000위안 거의 2배인 18만원부터 시작한다라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 주고 사면 그만이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끼니 걱정도 이만저만 아닌데 동복 살 돈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동복을 도둑 맞지 않으면 다행이고 도둑 맞으면 얇은 옷을 겹겹이 껴 입거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겨울을 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경북도 또한 양강도, 자강도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 북부 지역의 날씨는 영하 34도, 35도로 오락가락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역대급 강추위가 초래했으며 북부 지구는 평균 날씨가 영하 34도. 여기에 이 함경북도 지역도 평균 영하 18도 정도이며 지금 북한 곳곳에서 이 강추위에 한바탕 북한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전쟁을 연일 언급하는 이유,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5위, 북한은 36위.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인민생활 어려움, 인정은 자신감 표출. 김정은이 최근 인민들의 생활이 고단하다는 사실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밝혀 충격적인 발언으로 지금 외신들과 각 언론들이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스스로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가운데 북한 경제와 민생 분야가 70% 이상 주를 이루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본인 입으로 가장 중요한 지상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아직 인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민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또한 수도와 지방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김정은이는 또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라며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태에 있다라며 성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미진한 부분을 짚고 개혁과 발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결석을 다졌지만 열악한 내부 상황을 비교적 솔직하게 김정은이가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본인 입으로 인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어머니 대회에서도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평양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뗄나무가 없고 뗄감이 부족하며 인민생활 여러 부분이 어려우며 이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본인의 입으로 평양도 이렇게 뗄감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지방은 어느 정도이겠나라며 김정은이가 어머니 대회에서 본인 입으로 충격적인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외부에 위전하지 않는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제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성찰은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 교역들이 개선되면서 지방 경제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본재나 소비재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자신감에서 시작됐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이 마키노 요시히로 아시아 신문 외교 전문가는 북한은 신냉전 시대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내에 한류 문화나 서방권의 문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불식시키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라며 김정은이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일간베스트의 어떤 유저가 왜 김정은이가 전쟁을 언급하는지를
본인의 생각과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소상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저는 여기에 100%, 200% 공감을 합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정은이가 전쟁 언급하는 이유.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간첩 속을 청와대가 없어짐. 두 번째, 스파이 간첩들이 설치한 도청 장치로 청와대 모든 대화를 도청하던 거 실패. 세 번째, 한미일 동맹으로 레알 진짜 국제 왕따가 된 북한. 넷째, 이재명 병신은 범죄자 쓰레기 XX라 당선 가능성 없음. 다섯째,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불어 공산당인 거 알아버림. 여섯째, 586, 686 운동권 X들 처단하려고 한동훈 등장함. 일곱 번째, 대한민국 2030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엄청나게 싫어해서 이제는 선동이 안 먹힘. 여덟째, 요즘 세상에 간첩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전교조 동원해서 선동을 했는데 전 국민이 북괴, 짱깨, 공산당 보면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욕하고 간첩 짓에 안 속음. 아홉 번째, 대북 송금 루트 윤석열 이후 다 잘리고 시민단체 지원금 끊음. 열 번째, 전 국민이 부정선거 알아서 수개표 한다고 하니까 김정은 미쳐버림. 정은이 병신 XX, 기쁨저 X에 XXX 병신. 김정은 도발해봐라 병신아. 니네는 지도에서 지워진다. 북괴 덕에 일본 자위대 지상군 재무장만 하면 러시아, 중국도 뒤지는 거다. 정훈아 제발 제대로 한 발만 쏴봐라 이 개 XX야. 바로 일본군 병력 재건됨. 수령짓 못할까봐 전쟁팔이 하는데 김정은 너 같은 병신 XX는 전쟁놀이 하면 바로 내부에서 숙청당한다. 박상학 게이야 북한으로 삐라 날려라. 투항하고 남쪽으로 넘어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써라. 정은이 같은 병신 XX가 기쁨저 XXX 인민들은 굶어 죽는 거 팩트 폭격해라. 그래 정은아 전쟁 한번 하자. 정은아 이 병신 한미일 동맹 맛 좀 봐라. 중국 러시아가 도와줄 것 같지? 미국이 엄청나게 참아주니까 돌아버렸네. 돼지 XX 들어와 이 XXXX야. 일간 베스트 유저의 이런 주장에 지금 이 글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 있죠.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북한은 34위에서 36위로 하락. 미국 보고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에서 0.1416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 지수는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5위. 한국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 평가지수 0.5313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였으나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평가지수는 병력, 무기수에다 경제력, 전시동원, 가능인력, 국방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합니다. 국가별 국방예산 항목에서 한국은 11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58위였습니다. 평양의 알소스통은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